자, 이제 그 다음 장이 3부 2장 정치적 재현과 대표라고 하는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은 뭐 정당의 대표, 그러니까 정치의 대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것도 리프레젠테이션이고 대표라는 것도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적 구성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정치라는 게 어떻게 언어적인 표상과 관련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브루드웨이의 논리는 한번 뭘 이해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하여튼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권력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리자를 뽑고 대표를 뽑아서 그게 대의제 정치 아닙니까? 대표를 뽑아서 뭘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곡된 표상인데 우리는 그게 왜곡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오인하고 있죠. 그게 왜곡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자꾸 뭐 어디를 지지하고 나는 보수야, 뭐 나는 무슨 정당을 지지해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 지금 이 챕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징 권력 이 정치적 재형과 대표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의 장으로 들어와서 정치가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익숙해져 있는 규범에 익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복시키지 않고 당의 논리에 따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특정한 지식의 구조, 예를 들면 지식의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202페이지 보면 뭐 이론이나 문제 설정이나 개념이나 역사적인 전통이나 어떤 경작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기존에 있던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확 뒤집거나 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천을 받고 그런 사람이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통과 의례고 그게 입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장에 일정한 논리가 있는데 그거를 막 뭐 이론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번 바꿔보겠어. 이런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도 없고 정치의 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뭐 재밌는 지적이에요. 뭐 이 사람은 정치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슨 순수하고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사회학자로서 있는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정말 척박한 현실 그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정말 고상한 이론이 있고 정말 세상을 바꿔보겠다 아니면 뭐 국민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겠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합니까? 아니죠. 뭔가 인맥 관계가 있고 뭐 당 대표하고 친하고 뭐 공천위원장하고 친하고 뭐 그 사람 그 당내에서 말 잘 듣고 뭔가 인맥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하지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정치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장의 구조, 장의 역학 구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인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5페이지에 보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 영어로 responsible 하다는 것이다. 즉 유능하고 진지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게임의 공간 구조가 그에게 할당한 역할을 꾸준히 이거죠.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연기란 말을 많이 써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 저 사람은 뭐 일을 잘할 것 같아 믿을 만해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정치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어떤 장의 논리에 익숙하고 거기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일관성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브로드가 얘기하는 건 정치가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에 보면 사회세계 극장이란 말을 써요. 사회세계 극장이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마치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고 노장파와 소장파가 대립하는 것 같지만 거기도 일정한 규칙성이 있고 전혀 정치의 장을 깨거나 혁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립 심한 것 같지만 다 늘 그렇게 그런 어떤 뭐 내기돈이라는 거죠. 내가 너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 나 이만큼 받을 수 있어? 뭐 표를 주로 이제 표겠지만 표를 얻어서 내가 이만큼 뭐 의석을 확보해. 우리는 이번 이런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더 우선이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정책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변혁시키겠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 짜고 치는 고돌이라고 그게 너무 말이 좀 표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보면 정당과 계급 간의 관계, 정치 조직들 간의 투쟁과 계급 투쟁의 관계는 기표와 기위의 고유한 상징적 관계이다.
표상을 제공하는 대표자들과 재현되고 대표된 상황, 행위자,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표상이고 대표자라는 게 리프레젠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언어적인 관계고 상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유권자의 요구에 맞춘 의식적인 조정의 결과이기보다는 정치적 극장의 구조와 재현된 세계의 구조 사이에 사회적 투쟁과 이 투쟁이 정치적 장에 나타날 때 승화된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상동성의 결과다. 이거죠. 이게 결과죠. 212페이지에 나온 게 이거죠. 정말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투쟁과 정치적 장에서 요 정도의 어떤 요 정도의 변화는 가능해. 그럼 그냥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저 217페이지에 보면 무슨 이념과 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리프레젠트 상징적 표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념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218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슨 예전에 보수 우파하고 좌파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수 우파라는 건 뭐야? 뭐 자연 숭배 이런 거 했다면 오늘날의 보수주는 뭐 진보 기술 이런 거에 토대를 갖고 있고 반면 좌파는 오히려 자연 숭배 지역주의 무슨 뭐 생태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수가 했던 걸 지금 오늘날 진보가 있고 과거에 진보가 했던 거를 보수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념의 변화라고 하는 건 그냥 장의 구조의 변화고 서로 어떤 그 내기돈이라도 판돈을 더 많이 따가기 위한 하나의 입장, 그 장의 위치라고 그러죠. 위치의 변화일 뿐이지 어떤 무슨 철학적인 심오한 역사 의식이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진보했던 사람이나 뭐 오늘날에 보수했던 사람이 뭐 보수당으로 가고 진보당으로 가고 뭐 자기 자리도 잡으려고 그러지 정말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고요. 이제 그 신탁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적인 물신주의 이게 이제 3장인데 여기 제일 중요해요. 위임과 정치적 물신주의라고 하는 챕터인데 이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권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위임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소위 미니스트라는 게 뭐예요? 미니스트라는 게 뭔가 누구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게 장관이라는 뜻인데 미니스트라는 게 뭔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논문에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논문인데 이게 영어 책으로는 이 책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브루드위 앤 디모크라틱 폴리틱스라고 하는 영어 논문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위임과 정치적 물신주의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Mystery of Ministry From Particular Wills to the General Wi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라는 건 이 미스테리는 게 뭐예요?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어떤 위임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비 그리고 그 부재가 특별한 의지가 마치 제너럴 윌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나라 자유민주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민의와 저 A, B, C, D 민의가 개별적인 민의가 뭐 보편적인 민의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브루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위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프레젠테이션 내가 대표된다고 하는 건 하나의 리프레전턴 어떤 표상일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장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권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신탁 효과라는 말을 써요. 여기 257페이지에 보면 에페 오브 도라클이라고 하는 말. 이 옛날에 성직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신을 대신해서 나의 어떤 뭐 죄를 사하고 어떤 권위를 받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신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의 신탁 효과라는 게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소위 이제 예를 들면 여기 258페이지 보면 제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기 임명의례란 말이 또 나와. 임명의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노블레스 됐다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국가가 뭐 어떤 개인에게 박사학위 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임명의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엘리트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문가의 말처럼 했다는 거. 그와 똑같은 논리. 그래서 제가 노블레스 됐다를 먼저 한 이유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걸로
임명 의뢰를 통해서 어떤 공천을 받고 당의 대변인이 되고 당의 어떤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탁 효과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합시다.